요 땅입니다. 여기 바로 앞이요? 예, 평범한 농원인데 그러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 낙찰받을 가격을 사실 쓴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신동영이라고 하고 서촌의 꿈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이는 46살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어제 퇴사를 했습니다. 어제요? 네, 어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책도 쓰고 블로그 같은 글도 쓰고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뭐든지 몰래 했어야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또 자주 보던 채널이고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투자에 대한 건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정적인 투자, 좀 출구가 확실한 그런 투자를 좀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농지 투자 중에서도 농지연금 투자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농지 투자가 뭐예요? 농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 논, 그런 땅을 사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농지를 담보로 주택연금처럼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달달이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농지를 좀 본래 가치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나 공매로 사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투자를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좀 싸게 샀는데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지연금은 이제 노령의 농업인을 위한 제도고요. 농지를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근데 농사와 전혀 인연이 없던 분들도 얼마든지 준비를 하면 그 혜택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땅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한 4, 5년 정도 전에 세팅을 해서 달달이 땅 하나로 한 90만 원 정도씩 받고 있는 땅을 일단 먼저 보러 갈 거고요. 누나도 이제 곧 60이라서 이제 누나도 좀 세팅해 줄 겸 요즘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외진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 만한 땅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족입니다. 요 땅입니다. 여기 바로 앞이요? 네. 평범한 농원인데 그 당시에 24%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원래 감정가가 2억 6,500이었는데 네. 6,300만 원까지 24%까지 떨어져 있던 걸 2등이 8,700을 썼거든요. 네. 제가 한 1,500 넘게 썼으니까 진짜 비싸게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 낙찰받을 가격을 사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저거를 저 시골의 구석에 있는 땅을 저 가격에 주고 가격을 주고 산단 말이야? 뭐 이런 반응이었고, 여기 현지 농민들 만났을 때도 그래서 얼마에 샀냐 물어보면 평당 얼마에 샀다 말씀드렸더니 갸우뚱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알았던 거죠. 이게 농지연금으로는 가치가 높은 땅이라는 거. 그럼 여기 1억 200에 낙찰 받았는데 네. 그 실투 자금이 3천만 원인 거예요? 예, 이제 수신 출형이라 그래가지고 대략 한 전체 금액의 20-30% 정도를 먼저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니까 그 당시 7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가지고 실투자금은 3천만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 돌려주는 거를 네. 감정가 기준으로 네, 주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사신 거예요? 2019년 중순부터 우리 어머니가 이걸로 농지연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억 4천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1억 3,800인가? 그러니까 아까 실투자금이 3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략 4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받으실 거잖아요. 90만 원씩. 원래 당연히 90만 원씩 계속 받으실 예정이었는데 여기 군부대가 들어오기로 돼가지고 수용이 돼서 농지연금 받았던 거는 상환을 하고 나라에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매각 가격이 요 필지로만 한 2억 2천 정도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한 1억 넘게 추가 소득을 얻으시게 됐고요. 저희 한 필지가 더 있어요. 일반 매매로 구매했던 거. 그거는 6,800에 샀는데 보상금이 2억 7천입니다. 이 땅들은 전 소유자분께서 팔기는 파는데 농사는 계속 짓고 싶다 하셔가지고 농사는 그분이 계속 짓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을 한 거고요. 기존의 땅 주인분은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네, 그분 시설입니다. 이 비닐하우스라고 여기가 이 시설이 그분이 직접 만드신 시설이고 이 시설 보상금은 그분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받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농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네. 오르고 비슷한 위치에 있어도 그 토지의 위치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정이 나중에 얼마나 나올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찌됐든 높은 금액으로 감정이 돼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주인분은 팔고 거기서 이제 농사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분은 왜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네. 그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목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파신 거죠. 매물이 나왔을 때도 흙 속에 진주 찾듯이 어렵게 찾아낸 게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싸길래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나와 있는 지 몇 달 동안 안 팔리던 매물이었어요. 근데 농지연금 신청해서 한 20% 이렇게 목돈 받으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그걸 모르셨던 거죠. 100번 양보에 아셨다고 해도 6,800만 원짜리 이 땅이 2억 원 혹은 3억 원 이상의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걸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엔 이 자본주의라는 게 뭐 대단히 막 특별한 정보를 알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나라에서 하는 다 오픈된 제도잖아요. 근데 그런 평범한 소스를 알고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차이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직장 다녔다가 어제 퇴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제가 한 2015년 정도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셋집 마련할 돈도 없네. 이게 뭐 직장이 뭐 좋다 그래 봐야 흑수저로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그때부터 다시 경매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경매만 한 건 아니고 상가, 뭐 재건축, 재개발, 고마 빌딩에 정말 짧은 기간에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자하시다 보니까 농지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걸 알게 된 건 한 2018년 정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 든 생각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거 아닐 거야. 내가 뭔가 잘못 알아봤을 거야.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많다고 잘못 알아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 맞다는 거를 알고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농사도 다 짓고 계시던 중이었고 바로 사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거를 경매한답시고 열심히 하면서도 한 2년 가까이 몰랐다는 게 그 지나온 시간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12년 정도 경매 투자하시면서 네. 자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뭐 계산을 뭐 정확하게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순자산이 한 4, 5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하세요? 저희 고향집 근처에 계속 그쪽 매물을 좀 주시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옆 4차선 대로 옆에 있는 토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농지인데 한 7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액도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가평의 농지 하나는 500만 원 정도 주고도 낙찰받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의성인데요. 한 91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이 농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일단 1,400 정도가 감정가였는데 680만 원까지 반 정도 가격까지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 두 도로의 코너 땅이라서 네. 희소성이 있고 또 바로 뒤쪽에 보시면 아스팔트 4차선 도로에도 아주 가까운 정말 좋은 땅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땅도 그 농지가 신청되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농지연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농사 짓는 상태로 흔히 이제 복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있잖아요. 한 2시간이면 작업이 끝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일 같지만 근데 농지연금의 측면에서도 물론 장점이 있는 매물이지만 보시다시피 이 코너 땅이니까 이 뒤쪽 땅 주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플랜을 짜본다면 일단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다음에 제 땅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한테 먼저 딜을 해보는 거고요. 당연히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나중에 농지연금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농지연금 자체도 훌륭한 투자법이지만 농지연금의 요건만 갖춰 놓으면 전국에 있는 농지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농지연금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여긴 입찰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좀 고민 중입니다. 보니까 땅 자체는 제 감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입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노리는 건 고수익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 얼마 전에 10억짜리 농지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뭐 마을에서 멀지 않은 멀쩡한 농지였고 그 도청 신도시 부지하고도 매우 가까운 토지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30%대까지 떨어져가지고 10억짜리가 3억대까지 떨어진 거죠. 좀 전에 보고 온 건 700만 원짜리였잖아요. 네. 어떤 건 700만 원, 어떤 거는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몇백까지 자기 투자금에 맞게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이 농지 투자의 커다란 메리트입니다. 3억으로 사면은 실투자금은 얼마고 월 연금은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수신 출령 안 하고 그냥 바로 신청하면 월 300만 원은 그냥 나오고요. 수신 출령으로 하면 월 200만 원 받으면서 투자금은 1억 초중반 정도? 네, 그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농지연금을 부모님 세팅 해드리고 나니까 또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고 네, 그런 기분 좋음은 확실히 있습니다. 집 대문을 열어놓으셨나 모르겠네요. 엄마? 지금 잤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어서 오세요. 딴 거하고 틀리 이거는. 근데 이쪽에도 방이 있었네요. 네, 실평수가 되게 딱 적당한 크기로 맞춤으로 한 거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약해지고 이렇게 좀 세지고. 집 지은 지 한 3년 됐나?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살던 집은 좀 많이 열악해서 땅 제가 사고 건축비도 제가 부담했는데 짓는 건 또 저희 매형이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어머니 이제 무릎 안 좋으시고 하니까 마당 이런 쪽도 일부러 시멘트를 깔아놓은 게 안 그러면 자꾸 농사 같은 거 자꾸 뭘 심고 하시니까 최대한 이거 먹어라. 나 많이 먹었어. 만두 내가 다 먹었어. 그럼 이런 거 먹어. 알았어. 이 오가는 대화의 한 70%가 뭘 먹어라. 그런 게. 아이 이거 말고 또 있어. 아, 농어촌 공사에서 온 거? 난 그쪽에 혼자 어머니는 연금 잘 모르시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농지연금 받으시고 그 농지연금 받으시는 그 돈으로 아버지 용돈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엄마만 엄청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조금, 어머니 농지연금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다 직접 가서 서명하시고 다 했습니다. 네. 아드님 많이 든든하시겠어요? 든든하고 마고 입고 든든하이도. 엄마 갈게. 저긴 새로 지어드린 거잖아요. 예전에 사셨던 곳은 어디예요? 아, 예전에 살던 곳은 이 근처인데 그때는 집이 형편이 좋지 못해가지고 친척분의 소유의 집에 좀 무상거주 그런 형태로 있었어요. 여기 완전히 옛날 집이네요. 예, 좀 많이 열악하죠. 지금 여기도 내려앉았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훨씬 더 내려앉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제 붕괴돼도 이상할 게 없이 위험한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좀 항상 마음의 짐 같은 거 부모님한테 조금 좋은 집을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제가 부동산에 미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약간 이런 결핍이 있었던 게 아닌가. 나 여기 와보니까 이해되네요. 네. 이 영상 보시고 농지연금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좀 시작하기에 좋은 뭐 자료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농지연금 제도가 네이버나 이런 데 있는 자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옛날 자료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농지연금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내용만큼은 정확한 최신의 기준을 담은 농지연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에 대한 자료니까요. 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 자료로 잘못 알지 마시고 그 자료 하나면 되실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건 언제나 응원하는데 그 도전을 하실 때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내 일상이 위협받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화이팅!